배출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두고 감시단과 여수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는 일부 시민들의 그릇된 시민의식 때문입니다. 알래스카로 떠났다 알을 낳기 위해 방류됐던 섬진강으로 다시 돌아오는 연어가 늘고 있습니다. 수만 킬로미터를 헤엄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데 섬진강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남 지역 학생들의 비만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입시 부담이 큰 만큼 체육 수업 시간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도내 관광지 가운데 여수 해상 케이블카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장객 수로 따지면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가 제일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실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지금도 매립장에서는 쓰레기를 반입하려는 운송팀과 이를 저지하는 감시단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여수 쓰레기 매립장 시민감시단이 불량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면서 일어났던 쓰레기 대란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만흥 매립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음식물이 섞인 쓰레기가 여전히 눈에 띕니다. 시민 감시단과 지자체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감시원들은 음식물이 섞인 쓰레기는 반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혼합 쓰레기의 반입을 강경하게 막고 있습니다. 봉투를 3개 찢으면 하나는 음식물.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이 종량제 봉투에다가 그냥 딴 것만 담으면 되는데 음식물을 섞어 담아요. 반면 여수시는 사실상 많은 쓰레기에서 음식물이 섞여 배출되는 상황에서 반입이 금지된다면 현실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반입을 거부당한 혼합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다시 운송되거나 사설 업체에게 맡겨져 재처리됩니다. 혼합 배출된 쓰레기로 인해 처리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음식물을 철저히 분리해 배출하려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일반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와 분리해 별도로 구매한 용기에 수거 스티커를 붙여버려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가능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식에 의해서 배출을 하여 주시고 생활 쓰레기는 꼭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시면 우리 시가지가 깨끗해지고. 혼합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자치단체마다 많은 예산과 어려움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분리 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쉬운 시점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로에 남아있는 가스를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내려졌던 조업 정지 처분이 취소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제철소 측이 제출한 대기배출 시설 설치 변경 신고를 수리했으며 이에 따라 사전 통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고로 잔존가스 배출을 위한 브리더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환경부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브리더 개방이 이상 공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존에 제철소에 내려졌던 조업정지 10일의 사전 행정 처분을 무효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4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 예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40일간 대기관리권역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만간 권역별 배출 허용 총량 등이 담긴 기본 계획을 마련한 뒤 법이 시행되면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수도권에만 지정됐던 대기관리 권역은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국 70여 곳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물론 노후 자동차와 건설기계 사용 등까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섬진강에 방류한 연어가 알래스카로 떠났다 알을 낳기 위해 수만 킬로미터를 거슬러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섬진강이 깨끗해지면서 돌아오는 연어의 개체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가을 섬진강 하류의 한 수변공원. 이른 아침부터 연어잡이가 한창입니다. 북태평양의 알래스카 베링해부터 15,000여 킬로미터를 헤엄쳐 돌아온 연어들입니다. 1급수의 수온도 적절한 섬진강 하류는 국내 대표적인 연어 산란지 중 하나입니다.
적은 거는 거의 한 3년 만에 돌아오고요. 거의 큰 거는 성숙된 거는 거의 한 5년에 걸쳐서 올라가요. 이 정도면 거의 한 5년에 걸쳐서 올라오거든요. 해양수산과학원은 매년 10월에서 11월 고향으로 돌아온 암수 연어들을 잡아 인공 수정시키고 이듬해 봄 6에서 7cm 크기의 치어로 자라면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미 연어 704마리를 포획해 올해 새끼 연어 4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지난 1998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방류된 새끼 연어는 830만 마리에 이릅니다. 섬진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개체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물살에 의해서 수정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저희가 축양 과정을 거쳐서 성숙을 시켜서 하게 되면 93%에 가까운 부화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의 380배 거리를 헤엄쳐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 이들의 신비한 행렬은 섬진강이 깨끗한 강으로 살아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해 도내 관광지의 매출 분석 결과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매출이 240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입장 수익을 공개한 123개 관광지의 총 매출은 918억 원으로 단일 관광지로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363억 원, 순천이 151억 원을 기록했으며 곡성군이 146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입장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로 611만 명이었으며 여수 해상 케이블카 입장객은 26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전남도의회 본회의 방청 제한과 관련해 민중당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지난 9월 30일 도의회가 농어민수당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본회의 방청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와 민주주의 유린이라며 도의회 의장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도의회는 기존에 제출된 3개의 조례안 대신 자체 조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민중당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네, 요즘 비만 학생들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수치로도 그대로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더군다나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의 비만율이 더 높다면서요. 자랄수록 더 비만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운동이나 건강관리보다 학과 공부를 더 중시하는 환경이 문제일까요? 김윤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한 일반계 고등학교 체육 수업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실내 체육관에서 자유롭게 배구를 즐기며 수행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는 체육 수업 시간이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조금씩 다릅니다. 학업에 좀 지쳐 있을 때 이런 시간을 한 번씩 가지면 다음 수업 시간에도 조금 더 머리가 활성화되는 느낌도 들고 초등학교 때 했던 것에 대한 연장선 정도의 수준이어서 딱히 흥미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체육 수업 시간은 3년 동안 모두 10단위로 일주일에 평균 2시간 정도.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 부담이 큰 만큼 체육 수업 시간이 부족한 편이라고 말합니다. 3년에 10단위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턱없이 부족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비만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생들의 비만율은 23.5%로 초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체육교사의 수업 역량을 강화해 재미있는 체육 시간을 만드는 것부터 일주일에 5번 60분 운동하자는 7560 운동 선도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학교 스포츠 클럽을 신청을 받아서 모든 학생들이 방과 후에 스포츠 클럽을 할 수 있는 스포츠 클럽 활성화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급 학교로 갈수록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전라남도 교육청. 학교 체육 수업은 물론 학교 체육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20대 여성이 대낮
도심거리에서 택시기사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성이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서 화가 나서 때렸다는데요. 같은 상황, 건장한 남자였어도 그랬을지 묻고 싶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낮 2시쯤 광주시 봉선동의 거리. 2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달려오던 택시가 도로 가운데 서더니 경적을 울려 여성을 멈춰 세웁니다. 차에서 내린 택시기사는 여성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손으로 막으며 뒷걸음질 치지만 택시기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쫓아가며 1분 정도 폭행을 이어갑니다. 건너서 소리를 확 질렀으면 놀려갖고 다리없이 때렸더라, 땡 거네. 폭행이 시작된 횡단보도입니다. 택시기사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이 인도로까지 올라와 피했지만 택시기사의 폭행은 이곳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 뒤 경찰에 붙잡힌 택시기사 66살 홍모 씨는 자신이 우회전을 하려는데 여성이 횡단보도를 천천히 걸어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이 있었던 곳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일단 멈춰야 하는 횡단보도인데다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는 스쿨존이기도 합니다. 맞은 25살 여성은 얼굴이 붓고 입술과 입안에서 피가 나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신체적 상처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우울하고 이 뇌가 기쁨이 없고 머리가 지금 뇌가 멈춰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멈춰 있는 거고. 택시기사 홍 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바다 사막화에 대한 대책으로 여수 섬 지역의 바다숲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최근 남해 연안 안반의 33%에서 해조류가 고사하는 갯녹음 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여수 안도와 동도 등에 사업비 약 4억 원을 들여 갯녹음 원인 생물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원관리공단은 이번 사업으로 연안 안반의 해조 자원이 회복돼 어민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시민들이 시의 정책과 공약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8일 오후 2시 반부터 2시간여 동안 여수문화홀에서 민선 7기 여수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반응과 요구를 들어보는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해 행사와 차별화해서 올해는 현재 진행 중인 시책과 공약 등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장애 없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토론회를 통해 논의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강현태, 나현수, 민덕희 의원은 오늘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산학연구관에서 삼육대학교 건축학과 이규일 교수 등 생활환경 전문가들을 초청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강현태, 민덕희 의원 등은 이번 토론회에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장벽 없는 환경이 곧 모든 시민들을 위한 환경이자 도시를 살리는 환경이라며 당국과 시민사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고흥군이 전국 향후들의 귀향 귀촌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제인천 고흥군 향후회를 포함해 서울, 부산, 광주, 순천의 고흥군 향후회 등 전국 5개 고흥군 향후회와 고흥사랑 귀향귀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민선 7기 들어 귀향귀촌을 위한 상생협약, 대도시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 농촌 문화 팸투어, SNS 홍보 등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온 귀향귀촌인이 519명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당국이 방제와 예방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해남군 송지면 인근 산림 등 전남 지역 일원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정확한 발병 원인 파악과 긴급 방제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지역인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등 10개 시군 지역에서 피해 감염 소나무 5,300여 그루를 포함해 방제 대상 나무 3만 그루를 제거했습니다. 광양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마을 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정부와 전라남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광양읍 익신마을에서 휴게와 안전시설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6년부터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마을 16곳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순천시가 생태 탐방형 교육의 하나로 순천 생태학 교육생을 모집합니다.